안녕하십니까. 황영훈과 함께하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험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시험 공부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공부 적게 한 학생이 이긴 이유. 공부 적게 한 학생이 이긴 이유.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 교육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등바등 공부하고 선행학습을 하고 사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룬 업적보다 정말 여유있게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이 왜 성공하는 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랜드파 루이 로건 라엘 하일 두 손자 두 손녀의 할아버지라는 뜻의 옷입니다. 딸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막내 며느리 뱃속에 또 한 생명이 자라고 있으니까 벌써 5명의 손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냐고. 세 자녀 모두 굉장히 일찍 결혼했죠. 큰아들이 만으로 23살에 막내아들이 만으로 24살에 그리고 딸이 만으로 27살에 결혼했으니까 한국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빨리 결혼했고요. 현재 벌써 이제 5번째 손주가 자라고 있으니까 출산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굉장히 일찍 독립을 했고 정말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결이 뭘까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아등바등 많은 돈을 들여서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유있게 즐겁게 공부한 것이 훨씬 더 큰 성공을 낳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어떻게 공부를 적게 한 학생이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녀를 막 공부를 최근에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 주위에 제 영상을 본 젊은 친구들이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못 주겠습니까? 자, 이제 저는 뭐 바라는 바는 제 영상을 보신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시면 자녀들 또는 손주들을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결혼도 많이 할 거고요. 출산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시험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잘된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한 중학교부터 한 달, 4주간 시험 공부를 합니다. 한 주 시험을 봅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한 주는 휴식을 해야죠. 제 친구 중에 학원 원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학원에 놀러 가봤어요. 정말 한 달 동안 문제풀이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문제 풀었던 문제 또 풀고 기출문제 풀고 그러니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대요.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대요. 그게 마약입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6주씩 소요합니다. 한 달 반을 중간고사에, 한 달 반을 기말고사에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10일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부터 중간고사라 그러면 전전주 수요일부터 공부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10일만 시험 공부했고요. 그럼 한 주 시험 보고 뭐 10일 시험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또 치열하게 공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2, 3일 휴식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주가 소요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각각 3주가 소요됩니다. 근데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하기 싫은 수행평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적을 위해서 굳이 수행평가 힘들게 안 해도 된다. 좋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 투입 기간이 중간고사 2번, 기말고사 2번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수행평가도 최선을 다하면 2개월이에요. 뭐 이게 명절에 휴가를 가고 1개월 정도 빼면 3개월이 남습니다. 3개월. 그죠? 근데 저희 집처럼 10일만 시험 공부를 하면요. 아까 3주라 그랬으니까 3, 4, 12, 3개월이잖아요. 수행평가 뭐 하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한 1개월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휴가 똑같이 1개월. 그러면 토탈 5개월이니까 나머지가 7개월이나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시험 공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필요한지. 나머지가 3개월이고요. 저희 집의 아이들은 7개월이 나머지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 하죠? 남은 3개월, 남은 7개월은 뭘 할까요? 이 나머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수학, 영어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뭐 공부를 전혀 안 하게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중요한 과목들은 그리고 그 공부의 필요성을 자녀 스스로가 느끼게 만들었고 스스로가 느껴서 그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거예요. 수학,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공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성적은 안 좋지만 우리 아이들은 수학, 영어 같이 오랜 시간 투입을 해야 되는 공부를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갔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수학, 영어 등 주요 교육 과목은 정말 고학년이 될수록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기 싫어하면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영어 공부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저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수학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혼자 학원 안 다니고도 혼자 미분적분도 다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왜? 수학 공부할 시간이 많잖아요. 재미있어서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혼자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뭐 내신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그 다음날 수학이랑 국사 시험을 보는데 수학 공부 전혀 안 하더라고요. 국사만 봐요. 국사만.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수학 국사라 그러면 저는 수학에다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고 그 다음 국사에 짧은 시간을 투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애한테 물었어요. 야 수학 공부를 안 하냐? 에이 다 알아요. 야 그래도 뭐 나오는지는 봐야지. 그러니까 책을 손가락을 휙휙 넘기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 성적도 좋고 국사 성적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암기 과목을 별로 안 했지만 고등학교에서 막상 내신이 필요할 때는 암기 과목을 할 시간이 충분히 많아졌던 거죠. 물론 저는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보냈지만요. 두 번째, 나머지는 뭘 하는 시간인가 하면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여행을 하고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3개월 동안만 저걸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7개월 동안 저걸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체력은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에 좋지 못하면 공부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독서, 여행, 대화 등으로 인한 경험량의 차이는 고등학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요. 책을 읽어도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고 여행, 대화를 하지 않은 경험의 폭이 작은 학생들은 고학년에 갈수록 점점 공부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족과 많은 대화를 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대충 이제 뭔가 느껴지시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만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학생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수학, 영어 실력이 떨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학습 역량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적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은 암기 과목을 하지 마라 그랬고 공부를 적게 하라 그랬는데 주요 과목의 성적이 좋아지고 체력과 경험량도 성적 상승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성적이 쑥쑥쑥 올라갑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더 재밌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더 공부합니다. 근데 반대 경우를 보면요. 자, 이렇게 여유있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있는 친구들은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뭐 영어 수학에 이렇게 투입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주요 과목의 성적이 좋기가 쉽지 않고요. 주요 과목을 잡다 보면 암기 과목이 떨어지고요. 성적이 떨어집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학습 의욕이 떨어집니다. 공부를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점점 더 많이 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친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나는 이게 뭐지? 또 뒤에서 막 어머님이 잔소리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요즘 딴 생각하지. 도대체 성적이 왜 떨어지니? 옆집에 재봐. 불안해지고요. 가족 간에도 불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한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나머지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이 줄어들어서 주요 과목의 성적에 이제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여행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 학습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성적이 또 더 떨어집니다. 그만 포기하는 학생들도 너무너무 많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무리하게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고 깊이 파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왜 파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성적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학생들의 결과가 썩 좋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의대를 들어가고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노벨 과학상 대한민국 하나도 없습니다. 생리학상, 의대생들이 받는 상이 있어요. 생리학상 없습니다.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을 위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수학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올림피아드 나간 게 아니라 올림피아드 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메달 땄지만 그 분야로 계속 하지 않잖아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물리로 상 받은 애가 의대 가잖아요. 화학으로 상 받은 애가 의대 가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인 성공이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굳이 성적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성적이 썩 좋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구글 간 막내 아들 성적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구글 간 이유인가요? 그 보면 우리 막내 아들의 중학교 때 성적이 적나라하게 공개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슷했던 애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일찍이 가정에서 독립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도 많이 낳는 그런 나라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목차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오늘 뭐 영어 공부를 이야기했는데 영어 공부를 왜 안 해도 되는지 뒤에 가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좋아서는 하는 언어 공부 시간표 만들기, 하브루타.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하브루타가 한국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이런 억울함이 나에게서만, 우리에게서만 끝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정말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